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싸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현재 그 네이버 TV 캐스트는 아직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9월 1일 날짜부터 이제 다시 녹화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네이버 TV 캐스트 계약이 성립이 되면 그쪽으로 제가 이관해서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뭐냐? 산이에요, 산. 오케이? 염산, 황산, 질산. 오케이? 이러한 산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시작해봅시다. 자, 산 갈게요. 산. 여기부터 찍으면 되겠죠? 산. 첫째 중요한 건요, 수용액 상태가 되게 된다는 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수용액 상태가 되게 된다. 수용액. 물에 녹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에 녹아 용이 되었다라는, 아시겠죠? 오케이? 오랜만에 찍으니까 막 발음이 꼬인다. 잠깐만요. 수용액상에서 수소이온 H 플러스죠. H 플러스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이게 산이다. 아시겠죠? 수용액상에서 뭐를 내놓는 물질이다?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산들을 좀 몇 개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염산이 있고요. 염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질산이 있고, 그 다음에 황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구분을 할게요. 아세트산이 있고, 그 다음에 탄산이 있어요. 이렇게 라인을 그어서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위에 거는요, 강산이고요. 지금부터 설명하겠지만, 얘네들은 강산이에요, 강산. 오케이? 얘네들은 약산입니다. 약산. 사이먼스님, 저 강하다라는 얘기가 강력하다라는 뜻입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약하다라는 건 약하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강하다, 약하다의 그런 개념입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왜 얘네들이 강산이고 약산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첫째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이온화되는 정도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 아시겠죠? 첫 번째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얘네들이 이온화되는 거는 꼭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염산은 HCl이에요. HCl. 오케이? 염화 수소 기체가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돼서 어떻게 되느냐? H 플러스가 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아시겠죠? 질산은요, HNO3. 그래서 이것도 H 플러스, 그 다음에 NO3 묶어야 돼요, 얘네들. 아시겠죠? 묶어서 NO3 마이너스. 황산은요, 조금 달라요. H2SO4. 아시겠죠? 자, 다른 녀석들은 H 없어. 그럼 없다라는 얘기는 1이 생략된 거니까 한 개였어. 오케이? 그러나 얘는 H2야. 그럼 얘는 몇 개? 2개. 오케이? 그래서 2H 플러스 SO4. 2 플러스니까 얘는 이제 2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세트산은 CH3COOH. 여러분들이 흔히 드시는 식초. 오케이? 식초가 아세트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요, 이온화될 때 여기에서 수가 떨어져 나와요. 따라서 H 플러스고 CH3CO 마이너스.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탄산은요, H2CO3.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H 뒤에 2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2H 플러스 CO3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 이온화되는 정도는 여러분들 꼭 반드시 꼭 알고 가셔야 돼. 아시겠죠? 이온화되는 그 이온화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보세요. 여기도 H 플러스, 여기도 H 플러스, 여기도 H 플러스, 여기도 H 플러스, 여기도 H 플러스. 오케이? 그럼 너희들은 다 H 플러스가 나온다라는 녀석이니까 너희들은 다 산일 거고, 그죠? 산일 거고, 얘네들의 공통적인, 자, 보세요. 공통적인 성질이 있겠구나. 오케이? 왜요?
다 H 플러스를 갖고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을 갖고 있으니까 공통적인 성질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린 이런 걸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산성이라고 그래요. 산성. 오케이? 산성. 그럼 사이먼스님, 그럼 얘네들은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다른데요? 그래요. 산의 음이온, 우리는 이걸 산기라고 부르는데, 산의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성이 나타나냐면 특이성이 나타나. 무슨 성이 나타나는 거야? 특이성. 그럼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 그러면 산성이라는 얘기는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첫째, 신맛이 난다는 거. 여러분들 식초 신맛이잖아? 그죠? 식초 신맛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식초 먹으면 되게 쉬워. 되게 쉬워. 얘가 식초거든. 되게 쉬워. 근데 약사냐? 그럼 위에 있는 강산을 먹으면 신맛이 엄청 심하겠지. 신맛이 엄청 심해. 그래서 얘네들은 먹으면 큰일 나요. 다 타버립니다. 강산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케이? 피부에 닿으면 빨리 씻어야 돼. 근데 식초는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판매되는 식초는 피부에 살짝 닿아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하지만 빨리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얘네들은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신맛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전류가 흐르게 돼.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요, 요 옆으로 와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잘 봐봐. 우리가 사이언스랑 공부했을 때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였어요? 전자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얘기잖아. 전자의 흐름이 존재해야만 뭐예요? 전류가 흘러갈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보세요. 여기에다가 HCl을 녹이면 대표적인 예로 H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놓고 전원장치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해서 꼽아주면요. 이렇게 해서 꼽아주면, 수용액에다 넣었을 때. 오케이? 꼽아주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H 플러스라는 얘기는 전자를 잃고 플러스가 되는 거야. 우리 그 마찰전기 할 때하고 똑같아. 마찰전기 할 때하고 똑같아요. 전자를 잃어버리면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뭐가 됐어요? 플러스가 됐잖아. 오케이? 전자를 얻은 물질은 상대적으로 뭐가 됐어? 마이너스가 됐잖아. 똑같아. 전자를 잃고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요 녀석은 전자를 얻고, 오케이? 전자를 얻고 Cl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전자를 얻고. 오케이? 야, 사실 엄밀히 놓고 따지면 HCl이었잖아요. 원래는 HCl. 그죠? HCl이었잖아. 오케이? 둘이가 서로 전자를 공유하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우리 이런 걸 공유결합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순간에서는 설명하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뺄게요. 아시겠죠? 요렇게 서로가 공유하고 있었는데, 요 녀석이 요 녀석보다 훨씬 힘이 세. 그래서 요 녀석의 전자를 상대적으로 뺏어가 버려. 오케이?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 상황인데 그럼 요 녀석은 요 녀석 걸 뺏어서 마이너스가 됐어요? 얘는 잃어버려서 플러스가 된 거야. 요 상황인데 더 강력한 전기가 딱 오면 플러스 단자에서는 요 녀석을 끌고 가. Cl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단자에서는 요 녀석을 끌고 가. H 플러스를. 오케이? 끌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요 녀석이 뺏어갔던 전자 요 녀석을 얘가 뺏어옵니다. 뺏어와. 그래서 어떻게? 전자를 이렇게 보내줘. 그럼 전자의 이동이 있었네. 전자의 이동이 있네. 그래 놓고 그 전자를 이쪽으로 해서 H 플러스에게 공급해서 얘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야. 오케이? 돌려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요 녀석들이 있어야만 전자를 다시 돌려주고 돌려받는, 따라서 전자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전자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 파트에는 없지만 전기분해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물질로 다시 되돌아와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H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끌려간다는 거야. 오빠는 언니를 좋아하지 오빠가 오빠를 좋아할 수 없잖아. 그쵸?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좋아해.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좋아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 좀 지우고 갈게요. 판이 좁으니까. 자, 전류가 흐른다라는 조건까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속과 반응해서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Mg라는 녀석이, 자,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건데, 모든 금속은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금속은 아니야. 은, 금, 구리, 철, 금은 있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것들, 구리, 이런 것들은 수소기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금속은 아니야. 아시겠죠? 모든 금속은 아닙니다. 이건 강조하고 갈게요. 마그네슘이라는 녀석이 EHCl이라는 염산하고 반응을 하면요. 물론 여기는 이제 뭐 고체다, 솔리드,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아쿠에오스다, 수용액 상태다 이렇게 표시해줘야 되는데 그건 생략할게요. 아시겠죠? 어떻게 되느냐? 요 녀석이 수소보다 훨씬 센 녀석이야. 그래서 요 녀석이 요 녀석을 데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MgCl2가 됩니다. 사이머스님 왜 얘가 2가 됐습니까? Mg는 하나죠. 근데 CL은 2, 1은 2, 두 개잖아. 분배 법칙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분배 법칙. 아시겠죠?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에 그 화학식 꾸미는 방법이 있어요. 분자식, 그 다음에 화학식. 그거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MgCl2가 되고요. 그 다음에 H 두 개는 홀로 떨어져 나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H2 기체가 돼서 빠져나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기체는 뭐보다? 수소기체다. 아시겠죠? 자, 요거까지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탄산칼슘하고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자, 다시 네 번째입니다.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탄산칼슘은요, CaCO3.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EHCl을 반응시키면 요 녀석을 데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하고 똑같이 CaCl2가 생기겠죠. 그죠? 요 녀석 두 마리 들어갔으니까. 자, 그럼 얘 킬됐어? 그 다음에 두 개의 H가 CO3에서 O 하나를 떼요. 그러면 H 두 개의 O 하나니까 뭐가 생겨요? 물이 생기겠네. 그죠? 그러면 두 개의 H 다 킬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O 하나 떼냈으니까 CO3에서 O 하나 떼내면 CO2밖에 안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CO2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화살표를 위로 그린다라는 얘기는 위로 올라간다, 즉 기체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지시학의 반응. 뭐라고요? 지시학의 반응. 오케이? 지시학의 반응. 자, 지시학의 반응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켜요.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뭘로 변화시킨다? 붉은색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녹색의 BTB 용액을 중성예외는 녹색의 BTB 용액을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노란색으로 변화시켜요. 그 다음에 산에서 작용하는 메틸 오렌지 보이시죠? 여기까지 보이네. 메틸 오렌지 용액을 붉은색으로 변화시킵니다. 붉은색은 약간 동일한 개념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 주셔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페노프탈렌 용액에는 반응을 안 합니다. 페노프탈렌 용액에는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무색. 아시겠죠? 페노프탈렌 용액은요, 염기성하고만 반응합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이러한 공통적인 성질은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산성이라는 건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H 플러스라는 누구 때문에? 수소 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온화 과정도 매우 중요해. 자, 다시. 뭐도 매우 중요하다? 이온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죠? 요 정도 정리하고요. 일단은 이제 강산과 약산 가기 전에 산의 수소 이온은 무슨 극 쪽으로 끌려가느냐 요 실험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 실험은 꽤 중요하니까 오케이? 자 다시 염산, 질산, 항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쪽으로 갈게요. 지워서. 자 어떤 실험이 중요하게 나오냐면요. 보세요. 어떤 실험이 중요하게 나오냐면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깔았어요. 자 뭐라고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깔았어요. 자 이거 푸른색 리트머스. 자 다시 이게 물기가 있어가지고 미끄러워. 쭉쭉 미끄러워. 저도 글씨를 좀 예쁘게 쓰고 싶은데 예쁘게 쓸 수가 없어. 미끄러워져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머리를 짧게 잘랐더니 이게 다 드러나는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의 흉측한 두상을 보여드려 정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깔고요. 여기다 경계를 그어요. 실로. 오케이? 근데 여기다 뭐를 묻혔냐면 염산 HCl을 묻혔어요. 오케이? 염산을 묻혔습니다. 오케이? 그래놓고 여기다가 질산칼륨이라는 물질을 질산칼륨이라는 물질 KaO3 질산칼륨 이렇게 있는 거예요. KOH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류가 흐르게 해준다. 아시겠죠? 왜? 얘도 이온화가 됩니다. K 플러스 NO3 마이너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이온화가 돼야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잖아. 아까 보여드렸잖아. 그죠? 오케이? 그래 놓고 양쪽에다가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전극을 꼽아줘. 그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붉은색으로 바뀌겠죠? 그죠? 왜 붉은색으로 바뀌겠어? 이거 불자가 아니잖아. 왜요? 여기 얘가 이온화되면 H 플러스고 Cl 마이너스. 그럼 얘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수소 이온. 그죠? 그리고 이게 산성을 나타낼 거 아닙니까? 그죠? 됐네. 그럼 얘는 어디로 색깔이 변할까? H 플러스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이 붉은색으로 변화합니다. 그럼 학교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야, 너 왜 붉은색으로 변했니? 너를 붉은색으로 바꾼 녀석은 누구니? 그러면 H 플러스, 즉 수소 이온이 얘를 붉은색으로 바꿨다 라고 제시하면 되겠죠. 오케이? 콜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매우 중요한 거 하나 갈 거예요. 매우 중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가 있어. 아시겠죠? 이 문제를 조금 꼬아내면 여러분들을 함정을 빠뜨릴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H 플러스 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오케이? 틀립니다. 오케이? 상대적으로 여기가 붉은색으로 바뀌었으니까 너는 H 플러스가 이동했어. 그래, 이것까진 맞아. 근데 이거를 전체적인 틀로 놓고 해석해야지. 마이너스로 끌려가는 거는 플러스 이온인데 여기도 있잖아. 에이, 얘가 복병이네. 그죠? 얘가 복병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H 플러스 수소 이온 이에도 누구? K 플러스도 있겠다 라는 얘기죠. 매우 중요해요.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럼 당연히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녀석도 두 개가 있겠네. Cl 마이너스, 그렇죠? 또 NO3 마이너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 안 하시면 큰일 나. 사이메스가 강조하는 건 꼭 기억하셔야지. 그죠? 제가 누굽니까? 사이메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메스잖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산하고 약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강산하고 약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 이거 다 치울게요. 강산하고 약산을 다시 쓸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여기서 중요한 부분 강조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강산하고 약산이 있어요. 하고 약산이다. 자, 강산은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강산은 HCl, 그 다음에 HNO3, 그 다음에 H2SO4. 오케이? 약산은 뭐가 있다? 약산은 뭐 H2CO3 탄산, 그 다음에 CH3COH 아세트산. 오케이? 뭐 인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포름산도 있어요. 폼산. HCOOH라는 폼산. 개미 똥꼬에서 나오는 산이에요. 개미 똥꼬에서 나오는 산.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먹을 게 없었을 때는 개미 딱 잡아가지고 똥꼬를 이렇게 빨아 먹었대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똥꼬를 이렇게 빨아 먹었대요. 왜? 신맛을 느끼려고. 배고파서 먹을 게, 여러분들은 뭐야, 저 사람 장난하는 거야? 무슨 개미, 우리는 개미 찾기도 힘들던데. 옛날에는 개미가 많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어떤 학생들은, 야, 옛날에는 진짜 먹고 살기에 너무 힘들었어. 쌀이 없어가지고 밥을 먹지를 못했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한 녀석은, 그럼 라면이 없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한 녀석이, 그 녀석이 뭐라고 그러냐? 그럼 돈가스 시켜 먹어요. 그래요. 그때 돈가스가 어딨어? 라면은 어딨고. 옛날에. 그죠? 그래서 캠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불어 안 칩니다. 사이언스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폼산, 약산인데, 얘네들이 왜 강산이라고 부르냐? 강력한 산이야. 그러면 뭐야? 산성을 나타내는 건 누구야? H 플러스 이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산성의 정도가 크다는 얘기잖아, 산성도가. 그죠? 산성도가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H 플러스의 이온 수가 많다는 거야, 수용액 수에서 이온화될 때. 오케이? 이온 수가 많다는 거야. 오케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온 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온화 정도가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온수가 많으니까 아까 이온이 전류로 흐르게 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 것이다? 세겠네. 그죠? 전류 세기는 세겠다. 그럼 얘네는 반대야. 이건 나중에 염계수도 똑같이 나오니까 아시겠죠?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뭐야? 얘는 뭐 반대. 이렇게 정리합시다. 깔끔하게. 아시겠죠? 오케이? 됐죠? 다시 한번 이온화 해드릴까요? 얘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H 하나다. H 플러스 NO3 마이너스. H 두 개네. 그럼 EH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이거 이온화하는 정도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니까. 자, H 두 개네. 그럼 EH 플러스 CO3 E 마이너스. 이건 얘가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H 플러스 CH3 COO 마이너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뭐예요? H 플러스 HCOO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도 H 플러스 여기도 H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도 H 플러스 나오니까 공통적인 성질인 산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제 문제는 뭐야? 문제는 너 달라. 탄산이온이야. 너 달라. 너 달라. 너 달라. 너 달라. 너 달라. 그죠? 그래서 뭐다? 특이성이 나타난다. 아시겠죠? 오케이? 특이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할게요. 아시겠죠? 중요한 것만. 오케이? 중요한 것만. 자, HCl은요, 염산인데,
염산인데 중요한 것만 할게요. 염화수소기체가 첫째, 염화수소기체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면 염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만 정리한다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만. 자, 염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오케이? 암모니아수를 갖다 대면 돼요. 뭐라고요? 암모니아수를 갖다 대면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암모니아라는 NH3, 얘가 암모니아예요.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암모니아하고 HCl하고 반응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 둘이가 그냥 화합해버려요. 여기서 좀 어렵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첫째, 얘가 이온화돼가지고 얘한테 달라붙어버려요. 즉 다시 말하면 NH3라는 녀석이 오케이? H 플러스 이온화된 녀석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녀석이 이 녀석하고 결합해서 NH4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겹해지겠죠? 그래서 NH4Cl이라는 염화 암모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흰 연기가 됩니다. 흰 연기가 발생해요. 그럼 암모니아수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갖다 대면 흰 연기가 나타난다. 그럼 얘는 뭐예요? 염산인 거야. 아시겠죠? 염산인 거야. 오케이. 이게 염산이죠. 자, 그러면 염산의 특징은 끝. 그 다음에 이제 황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황산의 특징 갈게요. 황산의 특징. 자, 염산의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암모니아하고 반응해서 염화 암모늄을 만들어요. 자, 황산 가볼까요? 황산? 황산을 좀 갈게요. 황산. 자, 황산은요, H2SO. 자, H2SO. 참고로 만약에 산의 특이성에서 시험 문제를 만든다면 얘가 나올 확률이 무지하게 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순. 염산, 염화 암모늄 만드는 거. 얘가 나올 확률이 커요. 황산은 진한 황산이었을 때는 탄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진한 황산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수용액이라는 조건, 즉 물에 녹아서 용액이 되었다라는 게 수용액인데, 진한 황산이라는 얘기는 수용액의 정도가 굉장히 적어요. 그럼 그만큼 이온화되어 존재하는 수소이온이 그만큼 적겠지. 그렇죠? 따라서 뭐야? 산성을 나타나지 않아. 진한 황산은. 그래서 얘를 물에 희석시켜서 오케이? 물에 살짝 녹여서 어떻게 된다? 황산 수용액을 만들어. 그때 그렇게 녹여서 썼을 때는 굉장히 황산이 강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녹여 용해시킨단 말이야. 즉 다시 말하면 물하고 추가시켜. 그랬을 때는 강산이 되는 건데, 잘 봐요. 강산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얘의 입장은 어때? 진한 황산의 입장은, 나 미치겠어. 야, 난 강산되고 싶어. 어떻게든 물을 잡아당겨서 나는 이온화가 되고 싶어. 그런데 주변에 야, 수증기 있어? 너 일로 와, 새끼. 우와, 근데 아직도 부족해. 미치겠어. 그러면 수증기. 근데 미쳐. 그래도 배고파. 어떻게 돼? 미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물이라는 성분, 즉 H와 O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 또는 물체 같은 것들 내에 존재하는 수소와 산소의 이온을 원소를 다 끌어당겨요. 그래서 다 빼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잘 들으세요. 건조제. 첫째. 뭐야? 건조제. 왜? 수증기 다 잡아당긴다고 그랬잖아. 그죠? 놀러와. 건조제. 그 다음에 또 뭘로 쓰이느냐? 탈수제. 자, 뭐야? 탈수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건조제라는 얘기는 수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냥 수분을 흡수. 근데 탈수제라는 얘기는 물질 내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들의 물 분자의 구성 원소를 다 빼내는 거야. 아시겠죠? 물 분자의 구성 원소를 다 빼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실험이 있는데, 보세요. 데시게이터에다가 진한 황산을 좀 놓고 여기에다가 설탕을 갖다 놓잖아요. 그럼 설탕 속에는 C도 있고요, AC도 있고요, O도 있어요. 그러면 좋아, 물은 H2O니까 너 이 녀석들 다 일리 나와. 쑥쑥 빼내.
쑥쑥 빼내. 그러면 뭐야? 설탕의 입장에서는 물 분자를 벗어버린 거야. 벗어버렸어. 벗겨진 거지. 진화항산이 벗겨버린 거야. 진화항산이 벗겨버린 거야. 그러면 벗을 탈자, 물 수자, 탈수제 역할을 얘기한 거죠. 누가? 진화항산. 그러면 어떻게 돼? 요 녀석들 다 킬됐어. 그럼 누구만 남아? 탄소만 남겠죠? 근데 탄소는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 색깔이야. 그럼 이 설탕이 어떻게 된다? 검게 변한다. 이게 바로 탈수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에 쳐보면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실험한 건 아니고. 오케이? 탈수작용.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질산. 질산 가볼까요? 황산은 저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질산은요, 보세요. 질산은 HNO3죠? 질산은요, 햇빛을 받으면 빛에 의해서 광분해가 일어납니다. 광분해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NO2 기체가 나와요. NO2 기체가 막 나와. 여기에서 얘가 분해돼서 NO2 기체가 막 나와. 오케이? NO2 기체가 막 나와. 그러면 얘가 점점 줄어들고 요 녀석이 만들어진 거니까 질산으로서 역할을 못 하겠죠? 즉 빛에 의해서 분해되기 때문에 얘는 빛을 받으면 안 돼. 오케이? 얘는 빛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에? 갈색병이야. 갈색병이 일어난다. 요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요. 질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뭐 아세트산은 식초예요. 아세트산 CH3COH 식초. 근데 이거를 우리는 뭐 빙초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빙초산. 왜 빙초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아세트산의 어는 점은 약 17도씨 정도 돼요. 어는 점이. 오케이? 어는 점이 17도씨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바깥의 온도가 17도씨보다 낮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쌀쌀할 때. 초겨울 뭐 이럴 때. 그때 얘는 얼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얼 수 있는 식초의 산이다. 그래서 빙초산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만 아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탄산. 탄산은 뭐 H2CO3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사이다의 주로 이용하는 거죠. 사이다. 탄산음료. 오케이? 그 다음에 포름산. 폼산은 아까 어디? 개미나 곤충의 분비입니다. 아시겠죠? 뭐 여기까지만 하면 뭐 산과 산의 성질, 그 다음에 산의 세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카톡 SCIMATH 사이먼스로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이먼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네이버 TV 캐스트로 갈 때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